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영적 경청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경청의 원리를 반복하여 말하면, 반영적 경청은 부모가 원하는 해결책을 자녀들이 추종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것이었죠. 자녀가 다른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자녀의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영적 경청이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연수가 90살 정도라 할 때 20에서 30살까지의 시간에 부모가 계속 해결책을 찾아주거나 제시해준다면 그 뒤에는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60에서 70년 되는 동안에는 계속 시행착오를 하거나 자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서 계속 기댈 사람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세 이후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자칫 인생 자체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계속 따라다니며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혼자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인 거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놀이터에서 저녁도 안 먹고 계속 놀기를 고집하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정말로 밖에서 계속 놀고 싶어 하는구나. 네,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만 남겨두고 집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도중에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생각이 없을까? 그러면 저녁을 조금 나중에 먹겠어요. 아니면 제 저녁을 종이 도시락에 담아와서 여기 놀이터에서 먹겠어요. 네, 어쨌든 자녀에게서 해결책이 나왔죠. 바람직한 방법이 나왔지만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조금 답답해지고, 에이, 그냥 들어와서 밥 먹지 못해? 하고 말하고 싶어지죠. 바로 많은 어머니들이 경험한 경청기술의 시행착오이면서 언어 소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 즉 명령, 강요, 훈계, 가르침,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요. 다른 부모도 경청에 방해를 주었던 자신의 참을성 없음을 인정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이 훨씬 쉽고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더 쉬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역시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같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단 5분도 조용히 반영적 경청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경청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조용히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언니에게 가지고 갔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들었지요. 지금 31가 되어서야 문제를 소유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곤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경청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는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반영적 경청은 부모 자신의 수용과 공감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모의 수용적 감정으로 자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영적 경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자녀들이 할 때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행동하도록 조종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반영적 경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연습을 해야만 반영적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반영적 경청을 잘 할 수가 없는데요.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들에게도 반영적 경청을 자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너무 빨리 단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경고나 설교나 가르침 혹은 충고나 신문을 듣는 데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능력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가 지시나 해결책의 제시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반영적 경청을 시작하면 자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게 되며 부모 자신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영적 경청이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보다 부모 스스로 반영적 경청이 더 기교처럼 느껴질 것인데 연습을 통해서 부모 자신이 느끼는 부자연스러움과 서투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여러 다른 경청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극적 경청, 즉 하면서 들어주는 반응, 또는 인정하는 반응, 또 마음을 여는 언어 등등 자녀의 모든 반응에 피드백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감정이 고조되어 자녀들의 수용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면 주로 반영적 경청을 사용해야죠. 여덟 번째, 자녀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면 그때는 정보를 줘야죠. 아홉 번째, 당신의 반영적 경청이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하는 암시를 하는지 경청 시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사생활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열 번째, 자녀들이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에 도달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영적 경청은 문제를 소유한 자녀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즉 문제를 지닌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라도 자녀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부모들이 효율적인 경청자가 되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단다 라는 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어 가 아닌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단다 라는 말로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 딸은 피곤하면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우리 방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밤잠을 들지 못하면 다음날 시험을 잘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불평했죠. 우리는 아이에게 그저 침대에 누워 편히 쉬어 라고 말해주면서 그다지 많이 잘 필요는 없어 라는 등 몇몇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번에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너는 정말로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네 하며 말하고는 우리 방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6살 난 소녀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쳐서 무릎에 피를 흘리며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반영적 경청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들어와서 앉으렴.
싫어요. 무릎이 아프구나.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 어떨까? 싫어요. 그렇다면 스케이트를 벗거라? 싫어요. 밖에 나가서 스케이트를 좀 더 타고 싶어요. 너는 내가 아무것도 해주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렇지? 네. 내가 다쳤다는 것을 엄마가 알면 돼요. 내가 상처를 봐주고 내가 다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구나. 네. 매우 확고하게 아이는 돌아서서 스케이트를 타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녀도 역시 하나의 진정한 인간이고 상처를 입고 놀라고 실망하고 슬프고 그리고 외롭다는 것을 느끼는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혹은 자녀는 다만 누군가에 의해 인식되고 인정되거나 확인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죠. 자녀들이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보세요 엄마, 나는 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라거나 아빠,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했어요, 보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자녀들이 저는 천둥이 무서워요 라거나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라고 말할 때도 역시 타인에 의한 인식과 인정 그리고 확인을 원하는지도 모르죠. 모든 사건에서 반영적 경청은 순간순간 문제를 지닌 자녀들에게 반응하기에 적합하고 일관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고 느끼게 되면 자녀들의 상한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 놀라곤 하는데 매우 강하고 싫은 감정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아주 싫어하는 4살 난 승환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아버지는 경청 방법에 회의적인 사람으로서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반영적 경청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승환이가 자기는 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승환아, 이 콩을 좀 먹어보렴 이라거나 그런 소리 그만둬 라는 말 대신에 너는 정말로 콩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면서 콩을 먹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반영적 경청을 한 것이죠. 네, 반영적 경청의 기술이 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전 세계에서 부모 역할 훈련을 받는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공한 확실히 검증된 상담 기술이니까요.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